네, 반갑습니다. 어, 바람이 전하는 말 실크로드 여행 시리즈 1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 저 대표곡 낮잠 자는 당나귀라는 곡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했던 실크로드 여행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곡이 탄생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뭐 여행 자료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여행이 한 달여 진행되었고 또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차근히 하나씩 한번 영상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05년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스마트폰 촬영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 대부분 자료들은 사진 자료가 대부분인데 한번 조금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도하는 마음으로 파키스탄 라호르 저의 여행지 첫 번째 순서입니다. 파키스탄의 과거 무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슬라마바드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 그 라오르부터 시작되는 그 여행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낮잠 자는 당나귀의 모델이 됐던 당나귀입니다. 실제 보면은 사람 뭐 허리 정도 높이의 아주 왜소한 체격인데 뒤에 짐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그 뒤에 짐꾼이 한 명이 더 따라오고 있죠. 이 당나귀가 중간 지점에 가서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장면을 보다가 약간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곡 배경은 매우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곡이 나올 때는 그 옆에 있는 또 부가적인 배경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이 사진 단편적이지만 이제 필두로 해서 파생되는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여행지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놈도 당나귀긴 한데 사실 여기는 파키스탄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 뒤에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바로 오른쪽이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생략했는데요. 그 옆에 이게 당나귀 한 마리가 이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이렇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2005년이니까 벌써 올해가 2024년이면 근 20년 가까이 된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당시 여행했던 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도를 이용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홍콩을 거쳤다가 그다음에 태국 방콕에서 다시 경유를 하고 마지막으로 파키스탄 라오르로 갔습니다. 상당히 좀 1박 2일이 되어서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부터 이제 북인도로 갔다가 파키스탄 전역을 보고 중국을 넘어가서 카슈카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우루무치로 갔다가 또 우루무치에서 도낭으로 갔다가 란주, 시안. 시안 하면은 그 진시황의 병마 용경이 있는 곳이죠.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서울로 가는. 그래서 빨간 것은 비행기를 탄 거고 나머지는 육로입니다. 이 육로가 얼마 안 되는 거 보이지만 실제 여행을 할 당시에는 상당히 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르에서 시작하는 구간을 좀 자세히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르는 그 과거
무굴 제국의 수도였고, 쭉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이슬라마바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수도가 됩니다. 또 거기서 페샤와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고대 간다라 지역의 대표적인 곳인데 왼편을 조금만 보면은 카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제가 여기에 싫지는 않지만 바미안 석불이라고 하는 56m의 거대한 석불이 있었는데 과거 한 10여 년 전에 그 탈레반들이 그냥 부셔버렸죠. 아무튼 이 지역이 주로 과거 간다라 미술이 꽃피었던 곳인데 저는 이 근처를 이제 보고 다시 이제 스와트 위에 칠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뭐 고지대, 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가는 루트를 가게 됩니다. 이 길은 과거 우리 손오공이 나오는 서유기 삼장법사 현장이죠. 현장법사가 되돌아갔던 또 올 때도 이 길을 타고 왔는데 그 루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음악과 또 별개로 이런 실크로드에 대한 좀 이해를 할 때는 제 생각에 네 가지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를 이용해서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약간 지질 개념 이런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곳은 무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시대별 역사는 어떻게 흘렀는지 또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적인 특성 잠시 있다가 불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카슈미르로 가는 그런 분쟁 지역도 있고요. 이 근처에는 또 과거 파키스탄과 인도, 방글라데시가 원래 하나의 인도였는데 서로가 분리되는 과정들 좀 이런 것들도 좀 서로가 이해를 하면은 훨씬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공부할거나 또 볼거리가 참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악기가 뭐 가야금, 거문고, 일본을 대표하는 고또, 그리고 뭐 금, 슬, 중국 악기인데요. 갑자기 이런 악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드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요. 지드는 이 하프하고 좀 별개의 악기입니다. 하프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채우죠. 악기를 채워서 연주하는데 지드라는 악기는 앉아서 이렇게 방바닥에 눕혀놓고 평평하게 하는 그런 악기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지드 이렇게 합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뭐 바이올린, 비올라 봐도 그게 뭔지 잘 모르죠. 다 그냥 바이올린 이렇게 보이듯이 서양인 눈으로 볼 때는 눕혀서 하는 악기를 총괄적으로 지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야금과 금은고는 모양 보시면 되게 차이가 나는 아주 다른 곡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눕혀서 하는 악기를 다 지드라고 하는데 음, 밑에 보면은 어, 고토라고 하는 우리 일본에서 쓰는 가야금과 같은 악기인데 사실 이 악기는 가야금과 거의 유사한 계열입니다. 근데 그 스메 우리가 스메끼리 손톱깎이를 스메끼리라고 하죠. 그래서 스메 손톱을 가짜 손톱을 끼고 연주한다는 것이 조금 우리 가야금 연주하고 좀 다르고 또 줄도 13줄입니다. 조금 다른데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금슬이 있는데 금이라는 악기는 보면은 그 이런 평평하죠. 이렇게 우리 안쪽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래서 우리 적벽대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의외로 이 악기가 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슬이라고 해서 뭐 가야금 비슷한 악기가 있는데 보통 뭐 부부간 사이가 좋다고 할 때 금슬이 좋다는 말이 하고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금질이 좋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금슬이 좋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 이 두 가지 악기의 합에 대한 것을 그런 궁합으로 뭐 궁합이나 뭐 부부의 화합을 뜻하게 되었는데 한국어 사전에 보면은 금과 슬을
비파와 금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르죠. 금이라는 악기가 있고 또 슬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사전 같은 데서는 설명을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악기들을 한 이유는 결국 우리의 문화, 동아시아의 문화는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앉아서 먹고 하죠. 그래서 이 좌식 문화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 악기들을 좀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좌식 문화라고 제가 이렇게 위에 또 쓰는데요. 결국 이것은 그 간다라 미술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그 파키스탄 인도 지역까지 이렇게 정벌했던 그 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뭐 윤리 시간에도 저희가 헬레니즘 이런 단어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 문명을 보통 뭐 헬라 문명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다가 과거에 이 동서의 문명이 서로 교차되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 헬레니즘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 간다라 미술은 오른쪽 파키스탄 지역에 둥글게 친 이 지역을 주로 간다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 신상을 만들었던 그런 미술들이 불교 미술로 대체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원래 그리스 위에 마케도냐 사람인데 그 왕자로서 이제 그리스로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정벌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 이런 좌식 문화가 뭔지 앞에 먼저 악기를 보셨는데 결국 그리스 사람들은 입식 문화겠죠. 밥을 먹을 때도 테이블에 앉았을 거고 그래서 대부분 다 조각품을 만들어도 다 서 있죠. 앉아 있는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이쪽 그 간다라로 오게 되면은 앉아 있는 미술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파키스탄 북부 지역, 뭐 간다라 지역 쪽인데 거기에 그냥 놀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얼굴을 좀 보시면 약간 아시아인 같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 사람 얼굴하고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느낌에. 그래서 이게 그 알렉산더의 후손이지 않을까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병사들이 창을 들고 뭐 칼을 들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런 전투 병력보다는 그 전투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급이라든지 뭐 수송 그런 인력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군인들이 전투로도 했겠지만 실제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야 다리도 건설하고 댐도 건설하면서 이렇게 진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다라 지역을 조금 더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현재 이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 일대를 보통 뭐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은 고대의 그런 유물도 많이 출토가 됩니다. 먼저 간다라 미술의 정수가 되는 초기 불상들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런 자식 문화, 입식 문화를 설명할 때뭐 보여주기도 하는데 거의 뭐 불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뭐 포세이돈, 뭐 아폴론 신과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약간 머리 모양만 불상처럼 보이는 것이지 몸은 거의 그리스 신상이라고 봐도 저는 무관하다고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어떤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어떤 초기 불교 시기에는 상이란 게 없었죠. 그냥 그런 말씀으로만 전해졌다가 이런 간다라 미술의 영향이 생기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런 돌을
쪼개고 새기는 기술들이 전수되다 보니까 불교라는 부처님이라는 그 존재, 또 보살님들도 있죠. 어떤 그런 존재들을 상으로 새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들의 방식인 입상으로 이렇게 먼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라우르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앉아 있는 가부좌 형태의 이런 불상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왼편에 보이는 이 불상이 커 보이지만 실제 제 모습과 보면은 한 80cm 높이여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뭐 흑요석인지 그럴 겁니다. 매우 단단한 그런 돌을 이렇게 깎았는데 이게 그 간다라 미술의 정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상이 실제 그 핏줄, 혈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드러날 만큼 엄청난 작업인데 부처님께서 몇십 일간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행하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대단한데 한국에서도 제 기억에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한나라 미술전 같은 걸 했었는데 가봤더니 이게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입체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입체 모양을 만드는 곳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요 라오르 박물관에 가면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행하는 부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또 이런 유사한 자기들에 맞는 또 불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국에 숱한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란저우, 난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여기 병영사라고 하는 곳에 석굴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뭐 도낭석굴, 뭐 윙깡석굴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도 여기 란저우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특징은 이 벽면에 거의 한 20m 이상의 큰 석불을 이렇게 벽을 파서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 보이는데, 또 이런 느낌과 또 여기 오른쪽에 우리 경주의 화강암으로 만든 석굴암이 또 보입니다. 다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이 없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게 되고 그 신상이 이 좌식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좌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간다라 미술의 영향이라는 것이 이 좌상만 있는 것은 꼭 아니고 또 서 있는 것 있죠. 입상들도 있죠. 입상들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좌식 문화라는 것이 반영되었고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신상이 이 간다라 지역에서 그리스인들의 영향을 받아 이 만들어지면서 이 한국까지 왔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왼쪽 파키스탄, 가운데 인도, 오른쪽에 방글라데시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는 네팔, 뭐 부탄도 보이는데요. 실제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게 종교 정치적 이유로 현재는 이렇게 세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무굴 제국 때는 하나였다가 인도 식민지가 되었다가 이후에 어, 종교적 이유로 이슬람은 파키스탄, 힌두교는 인도 이렇게 나눠지면서 방글라데시 지역은 또 파키스탄 유형이 되면서 동파키스탄 그리고 현재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이렇게 서로가 구분되다가 1971년이 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언어에 있어서 파키스탄은 우르드어를 쓰고 또 방글라데시는 벵골어를 쓰기 때문에 서로의 또 그런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여행을 하던 한 10여일, 한 2주간 여행을 할 때 타고 다녔던 그 20인승 차량인데요. 보면 인더스 가이드라고 붙어 있습니다. 도요타 차량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하나투어, 뭐 롯데관광 이런 정도의 대표적인 여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당시 느꼈던 것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도요타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다 도요타 중고차라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엔진이 튼튼하다고 정평이 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우르 시장입니다. 라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구시장인데 뭐 지금은 거기도 코스트코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는 정말 아주 낡은 재래시장이었고 여기가 바로 낮잠 자는 당나귀를 쓰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철근 같은 것을 끌고 가는 노동자들 그리고 자전거 튜브에 이제 우리가 뭐 펑크가 나는 것을 이제 떼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한국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뭐 늘 봤지만 요즘에는 자전거 튜브 이렇게 뭐 갈아 끼우고 있는 것은 뭐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모스크가 이슬람이니까 당연히 많긴 한데 마스지드 비자르큰 모스크라고 해서 이쪽 그 라우르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모스크가 있는데 그 모스크 주변을 이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여인들이 이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차도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죠. 이런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차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상인이 그걸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고 이렇게 수건처럼 들고 있죠. 마스지드 비자르큰 모스크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아람브라 궁전이 보통 서양인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이슬람 양식의 궁전인데 가면은 뭐 아주 멋진 도자기 타일이라든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현재 지금 소개하는 비자르칸 모스크의 벽만큼 화려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 모자이크를 타일로 만들었는데 그 벽면 전체가 다 그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번 오른쪽에 보시면 음, 이슬람은 동물이나 이런 문양을 그 신상화 못하도록 그 코란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음, 코란의 글자들을 저렇게 멋지게 배열을 해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 아름다운 식물들을 이렇게 좀 배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도 벽면인데 좀 보이는 컬러풀한 벽면은 전부 다 모자이크 타일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냥 사진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정말 실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벽면 자체가 저렇게 오른쪽 제가 확대 하나 했지만 참 아름다운 식물들을 색채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살라마르 가든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모스크바는 이제 관계없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대공원처럼 그런 과거에 뭐 천년 전에 만들었던 뭐 휴양지 같은 가든입니다. 그냥 분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날 갔더니 이런 일가 가족들이 그 놀러 왔는데 여기서 특히 좀 특징은 여자분들이 차두르라고 하죠. 머리에 아무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그 이슬람 교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입니다. 뭐 힌두교도일 수 있고요. 아무튼 어, 아주 멋진 곳인데 오른쪽에는 그 제가 화장실을 지나가는데 그 여성 화장실을 나오는 여자분이 어떻게 사진에 찍혀서 이렇게 우연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살라마르 가든 전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은 나중에 스페인 아람브라 궁전을 가보게 되면 똑같이 이런 멋진 정원이 이런 것들을 차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1km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수 길이 자체만도 엄청난 규모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제가 묵었던 인터컨티넨탈 호텔인데요. 호텔에 있어서 뭐 호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특징이 이 로비에서 봤을 때 아주 이렇게 개방형으로 이렇게 복도가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매우 이렇게 좀 조형미가 있다 그럴까요? 디자인적으로 아주 멋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는 것이 파키스탄 달과 별, 그리고 오른쪽이 인도 국기입니다. 그래서 그 라우르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로 보면 판문점처럼 이렇게 인도하고 이 국경이 있는데 매일 5시가 되면은 거기 국기를 우리가 뭐 이렇게 국기도 우리나라도 태극기를 개양하고 5시 되면 이렇게 하강을 하죠. 그런 것처럼 서로의 국기를 하강하는 그 이벤트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국기 하강식이기 때문에 서로 양국 간에 어마어마한 좀 자존심 대결이다 보니 지금 서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경비병들이 기본적으로 키가 2m는 훨씬 넘을 겁니다. 뭐 190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완전 거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특히 지금 왼편에 서 있는 분은 그 중에서 제일 큰 키를 자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로가 이제 그 의장대처럼 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 두 분 서 있는 왼편이 그 앞쪽에 여인들이 서 있는데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서로가 구경하는 곳 자체가 남자들은 다 오른쪽, 여자들은 왼쪽에서 이렇게 관람하게 됩니다. 같이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인들은 전부 다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두건을 두르고 있죠, 이렇게. 그 하강식에 있어서 지금 인디아라고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쪽 파키스탄 쪽 사람들을 보고 있고 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또 인도 쪽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가 이제 그 응원전 같은 걸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인도 쪽은 조금 희미하지만 남녀가 섞여 있습니다. 옷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그러지 않고 남녀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이긴 한데 제가 들어갔던 그 당시 승인용 그 입장권입니다. 10루피 others 돼 있죠. 그날 마지막으로 그날 국기 하강식에서 유심히 좀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이 두 곡입니다. 두 곡인데 그 첫 번째 곡이 GA 파키스탄. 여기 보면은 단어를 제가 JAW라고 했는데 어떤 곳은 표기를 V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V가 또 묵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노래들이 너무 멋있어서 매우 현대적인 곡인데 또 이런 어떤 좀 인도적인 이런 전통적인 창법도 보이고 해서 저 곡이 뭘까 되게 궁금해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어, 저한테 이제 제목을 주시길래 나중에 이 곡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검색이 훨씬 쉽고 간단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유튜브 활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곡을 뭐 검색하고는 것이 당시는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가서 음반도 제가 직접 사기도 했는데 지금 소개하는 가수가 누군가 하면은 샤나즈 베굼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미자 뭐 이런 급의 매우 좀 국민적 가수이긴 합니다. 이분은 그 방글라데시 국적입니다.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과거에 활동하던 시기는 1971년 이전까지는 이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과 하나의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노래했는데 뒤에는 결국은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또 방글라데시 사람이 되었는데 어, 노래
응원가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옵칠성 코리아 이런 것처럼 그런 곡인데 하나는 GA 파키스탄 한국어로 번역하면 만세 만세 파키스탄 만세 뭐 만세 독립 만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소니다르티 알라 레카이 해서 이게 밑에 하나씩 단어를 보면은 뭐 신이시여 뭐 아름다운 이 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혹시나 나중에 이런 파키스탄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이 곡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른다면은 그분들이 매우 반가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샤나즈 베굼의 GA 파키스탄 소니 달타 알라 라카이 요 두 곡을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일단 오늘 우선 첫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जीवे पाकिस्ता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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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वे पाकिस्ता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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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वे पाकिस्तान मन पंछी जब पंख हिलाए क्या क्या सुर बिखराए हो क्या क्या सुर बिखराए सुनने वाले सुने तो उनमें एक ही धुन लहराए हो एक ही धुन लहराए हो पाकिस्ता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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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वे पाकिस्तान जीवे जीवे पाकिस्ता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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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वे पाकिस्ता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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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वे पाकिस्तान बिखरे हुओं को बिछड़े हुओं को एक मरकज पे लाया हो एक मरकज पे लाया कितने सितारों के झुरमुट में सूरज बन कर आया हो सूरज बन कर आया हो पाकिस्ता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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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वे पाकिस्तान जीवे जीवे पाकिस्ता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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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वे पाकिस्ता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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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वे पाकिस्तान झेल गए दुख झेलने वाले झेल गए दुख झेलने वाले अब है काम हमारा अब है काम हमारा एक रखेंगे एक रहेंगे